됐는데 가치관의 전환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본능에 따라 사는 시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 그 원래 모습인 것처럼 그 책임과 실천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의 또는 창조 사업의 협력자수의 충분한 삶을 살아간다는 믿습니다. 좀 부담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고향청 내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내적 양심에 대한 이런 법적으로서 도덕적 제가 된 것을 우리가 판단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어느 날에는 사회적 방향의 제약들이 존재한다면서 세계화 시대에 7죄종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7죄종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5번째로 들어가 있는 7개 중에 5번째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 또는 생태계 파괴는 바로 뭐냐? 죄다. 죄의 원인이고 죄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미 이것을 과연 죄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죄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배림절 성탄 항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기사편자가 나와 계시죠. 그죠? 집에 가고 싶은데 응? 근데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생겼어요.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도 죄라고 하니까 이제 과연 내가 어떤 게 생태계 파괴인지 또 발버둥이 닿는 데마다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때 뭘까요? 우리의 의식과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내면의 특별을 주관 삶으로 방향의 전환이 중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 생태적 고해 성사, 고백소에 들어가서 하는 성사가 아니라 생태적 우리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삶과 나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하는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그것이 왜 고해 성사가 될 수 있다는 이걸 그러면 죄라고 해서 무고를 붙이니 이제는 뭐에 대해서 뭐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회로서 다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생태적인 삶을 방향을 하나씩만 틀어간다면 난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세례를 받으면 뭘 받죠? 다 세 가지 직분을 받는 거죠. 크게 좀 동인동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안 받으신 분처럼 읽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했습니다. 사제직을 받은 우리도 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특별 특수한 사제직으로 받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직이란 우리 시대의 진토의 모습을 알아간 것, 공공의 삶을 지향하고 성경 소본 운동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예언직으로. 그리고 왕직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서로 도우며 나누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면도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왔다고 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상기시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한다. 사제직은 스스로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모르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신 아주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아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너를,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 만물 중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오신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가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제에게 동참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마음을 나눈다.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자기 스스로가 먼저 바뀌기 위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것도 말은 그렇듯한데 어려워요. 급격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바꾸고 스스로 너나 바꾸어라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바뀝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먼저 살아냄으로써 누가? 내가 살아냄으로써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 아까 국가장님하고 잠깐 얘기 중에 했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중심의 가치관이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는데 생명 존중 다 해왔어요. 근데 그 생명의 존중의 기준이 항상 어디 있었냐면 인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자본주의적이거나 물질주의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더 넓게 보는 걸 얘기해요. 봄이 되면 하나도 이파리가 없었던 나무에서 새롭게 이파리가 나와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봄에 방해되든지 시적되면 아니면 생명이 움튼되든지 근데 생명의 움침을 가장 더디게 보여주는 동물이 있어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가장 모습을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는 누구도 형용할 수 없는 것처럼 커다란 감명과 감동을 받는데 하는 세상의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죽고 그것을 다시 피어나고 하는 과정들에서는 그것이 참 아름답고 참 고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의 중심은 나의 중심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세상 만물이 또 세상의 꽃꽃 생명들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 모습을 상기시켜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먹거리와 어떻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청구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실상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한번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저 기준은 쌀 작물의 98%라는데 이게 2007년도 8년도 기준이고 2011년도 기준에는 87% 떨어졌어요. 쌀 작물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밀, 콩 이런 것들이 옥수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엇을 90% 이상을 어떻게 한다면 수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에 가셔서 혹시 일식집이나 뭐 샐러드 바나 이런 데 가서 드시는 옥수수 있죠? 혈액 수입입니다. 수입. 그리고 그중에 50%는 유전자 조작이 된 옥수수나 콩을 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데,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는 여기에 30개국 중에 현재 27위로 되어 있는데 한 단계 더 떨어졌어요. 28위, 6%고 식량 자급률은 28%인데 27%, 6% 떨어졌어요. 2010년 대비. 여기 보면 자급률이라는 건 2010년 기준이고요. 이 밑에 있는 식량 자급, 우리나라 식량이 2007년 기준입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 여기에 1, 2, 3, 4, 5위에 해당하는 식량 자급 국가인데 대부분 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27, 8위로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 해 곡물 수입량이 1,500만 톤 정도 있는데 이것도 2007년도 해당 기준입니다. 세계의 4위 곡물 수입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OECD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 쓰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듣는 얘기인데 국제 식량가격 상승에 따라 식량 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의 식량 안보, 식량 안보. 이제 국가 안보가 먹을 거로 자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에 24,763명의 농민 가구가 일자리를 형식했고, 하천 주변 땅이죠. 거기에 1,877만 평, 그 다음에 503만 평 사유지가 함께 수용을 했고, 분지보호나 전정보도로 소재국을 들어오는 게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대강 사업을 이렇게 수용이 되거나 없어졌거나 합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드는데 식량 자급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적이죠. 올라가면. 네, 기적입니다. 네. 보시면 이걸 비법. 먹을거리의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충족도가 있죠. 뭐죠? 의, 식, 주. 근데 여기서 집중해 볼까요? 식. 집은 더운 데가 살면 그냥 하늘만 가려줘요. 옷도 뭐예요? 이렇게 두꺼워 넣어놓게 살 수 있는데 먹을 건 제가 시간 없죠. 근데 그 먹을거리 중에 보면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라고 카키르는 루이렉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5대 큰 회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에. 몬산토라는 어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0대 기업이 농약시장, 농약을 얘기했는데, 농약시장의 80%를 이런 큰 회사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공자시장의 5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올라오는 식탁의 먹거리가 95% 이상이 뭐냐? 다 수입. 여러분이 드시는 먹거리가 95% 이상이 다 수입입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씨앗, 우리가 하다못해 상추, 배추, 무시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외국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씨앗에